조선 왕조 500년, 수많은 임금들의 이야기가 실록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정조, 그의 사생활은 유독 기록이 적습니다. 다른 왕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후궁을 총애했는지, 심지어 침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정조만은 달랐을까요? 그 답은 정조 자신에게 있습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직접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위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일성록 등 기록 체계를 강화해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고 군주의 기록 관리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기록을 통제한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 왕 중에서 암살 위협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정조입니다. 재위 기간 동안 무려 7번이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11살 때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한 어린 세손 정조는 세자 시절부터 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들은 이제 그 아들인 세손까지 제거하려 했으니까요. 정사 기록에 따르면 홍계이의 손자 홍상범은 궁중에 암살단을 난입시켜 정조를 살해할 것을 모의했습니다. 야사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조는 밤에 궁궐을 거닐 때도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호위병들이 허리에 흰 띠를 메고 왕을 따라다니며 암습이 있을 경우 방패막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정조가 자신을 지킬 친위 부대 장용령을 설치하고 1970년대에 중앙 외형체제로 확대 정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창설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정조의 후궁은 몇 명이었을까요? 정조의 핵심 후궁으로는 원빈우씨, 의빈성씨, 그리고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가 알려져 있습니다. 태종, 세종, 성종, 영조 같은 왕들은 후궁이 9명 이상이었는데 정조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18살 때 정조는 누이의 남편, 친구들과 함께 기생집을 드나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일이 할아버지 영조의 귀에 들어가자 큰 위기가 찾아왔죠. 아버지 사도세자도 궁녀들을 가까이 했다가 영조의 눈밖에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정조는 달라졌습니다. 1778년 왕대비 정순왕후가 후궁 간택령을 내렸을 때 신하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상께서는 본래부터 미천한 처지의 사람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록의 철저한 관리였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개인 일기를 쓴 왕이었고 기록 체계를 강화해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군주의 기록 관리에 적극 개입한 것입니다. 다른 왕들의 사생활이 낱낱이 기록된 것과 달리 정조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철저히 통제했던 것입니다. 야사에서는 이렇게도 전해집니다. 정조가 여색을 멀리한 이유는 단순히 절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약점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말입니다. 한 명의 후궁이 더 늘어날 때마다 그 집안의 외척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빈성씨, 어머니 해경궁 씨의 집 청지기 딸이었던 성덕임입니다. 15살 때 정조가 첫 번째로 승은을 청했을 때 그녀는 세자빈 마마께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셨는데 어찌 제가라며 울면서 거절했습니다. 15년이 지난 뒤 30살의 정조는 다시 청했습니다. 그녀는 또 거절했습니다. 결국 정조가 그녀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벌 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승은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정조는 의빈이 죽은 후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제문을 지었고 왕을 낳은 후궁만 모시는 칠궁에 그녀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정조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1975년 화성 행차.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무려 7,000명에 가까운 행렬을 이끌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8일간의 국가적 축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효자 정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치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행차는 단순한 효도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화성이라는 새로운 정치 거점을 천하에 알리는 동시에 적대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정치쇼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정치적 계산이 함께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이 정조라는 인물의 진실일 것입니다. 순수한 효자도 냉혹한 정치인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품고 있던 복잡한 인간. 집집마다 넉넉하게 차 있으며 백성과 백성이 서로 활약한다. 정조가 화성건설로 남긴 말입니다. 호호부실 인인활약. 1794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둘레 약 5.7km의 거대한 성곽 화성입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이 공사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성들은 부역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었습니다. 임금은커녕 먹을 것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부역을 피해 도망가거나 숨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화성 성역 의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정조는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반나절 일한 사람에게도 합당한 일당을 주었고 일하다 다친 사람에게는 치료비와 일당의 50%를 지급했습니다. 여름 폭염이 닥치면 공사를 중단시켰고 여름에는 약과 영양제를, 겨울에는 속옷과 털모자를 나눠줬습니다.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 털모자는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일꾼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구전되는 이야기에는 더 극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정조가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해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면 함께 돌을 옮겼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조의 이러한 정책 덕분에 자발적으로 부역에 참여하는 백성이 늘어났고 공사는 단 2년 9개월 만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성건설의 기록을 담은 책자에는 돌을 쌓은 석수의 이름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돌이 가진 가치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였다. 석수 이병한이란 사람을 어찌 알겠는가? 하지만 돌에다 새기면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다. 미천한 일꾼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왕. 이것이 정조가 꿈꾼 나라였습니다. 김종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정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입니다. 세손 시절 정조의 스승이었고 정조가 왕이 된 후 최측근이 되어 좌의정까지 오른 노론의 거물. 정사 기록을 보면 김종수는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노론이었는데 김종수 역시 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론 내에서 소수파로 세손 정조를 제거하려는 당론에 극력 반대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종수는 정조에게 가르쳤습니다. 군주는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학문적 스승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군주는 만인을 감싸 안아야 한다. 정조는 그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야사에는 김종수를 호위 총재라고 부르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직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목숨 걸고 정조를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김종수는 정조의 최측근이었지만 동시에 정조의 수건이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수장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정조는 그를 좌의정으로 임명했고 죽을 때까지 신임했습니다. 정조는 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었을까요? 그것이 정조가 추구한 탕평책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능력이 있다면 등용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 김종수가 죽고 열흘 뒤 남인의 영수 최재공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정조도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구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조의 탕평은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균형이 무너지는. 실제로 정조 사후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은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조는 왜 자신의 사생활을 기록에서 지웠을까요? 첫째,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암살 위협 속에서 살았던 정조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이 정적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둘째, 완벽한 성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조는 자신을 임금이자 스승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사적인 욕망이나 실수는 그 이미지에 방해가 되었죠. 셋째, 아버지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사생활의 문란함이 죽음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기록은 불완전합니다. 다른 왕들처럼 인간적인 면모, 약점, 실수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조각된 성인 같은 모습만 남아있죠. 하지만 야사와 전승,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정조는 완벽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질투심도 있었으며 정치적 계산도 냉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간적인 면모가 정조를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벽해지려 노력했고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으며 개인적 감정이 있었지만 공익을 우선했던 사람. 그것이 기록 너머에 있는 진짜 정조의 모습입니다. 정조는 1800년 6월 28일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기치료를 시작한 지 14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독살설이 제기되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 정조가 남긴 말, 수정전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수정전은 정순왕후의 거처였습니다. 그녀는 정조와 평생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화성은 제2의 수도가 되었을까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는 회복되었을까요? 조선은 근대화에 성공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가 남긴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가 꿈꾼 백성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이상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는 것.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 때로는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정조라는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 두려움과 용기, 사랑과 정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한 왕의 진솔한 모습, 그것이 야사와 전승, 구전 속에 숨겨진 정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